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선 진로 컨설팅의 심산 원장입니다. 오늘은 2022년 이민년의 운세 중에서 병화일간과 정화일간의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간목일간과 을목일간의 2022년 이민년 운세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칠판을 보시면 자, 병화일간과 정화일간의 내년 이민년 운세인데요. 자, 시간 관계상 칠판에 표기를 해놨는데요. 이제 내년이 이민년이지요. 그 다음에 병화일간과 정화일간의 대략적인 운세. 어디까지나? 일간, 병화일간, 정화일간. 일간 중심으로 단식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주 전체를 개인별로 분석했을 때는 내용이 다소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단식 판단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병화일간과 정화일간 중에서 자, 임묘진을 봄에 태어난 분, 그 다음에 여름에 태어난 분, 사오미월, 그 다음에 신유술 가을에 태어난 분, 해자축 겨울에 태어난 분 중에서 어느 계절에 태어난 분이 유리하고 불리한가, 이것도 한번 단식 판단으로 짚어드리고, 마지막에는 실전 예문사주, 제가 상담을 했던 사주인데요. 내년 운세에 대해서 이제 컨설팅을 했는데 실제 상담을 했던 사주 명식에 적용을 해서 대입을 해서 오늘 강의했던 이 내용을 실전 컨설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민년 검은색 호랑이이지요. 어떻습니까? 검은색 호랑이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추진력이 있고 아주 대단한 기상이 있지요. 호랑이인데 그 호랑이가 검은색 호랑이다. 아주 도전적인 한 해. 그리고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그러니까 천간, 지지, 지장간이 모두 순환 상생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힘이 없지요.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이민년에는 가게 오픈, 사업장 오픈, 그 다음에 직장 이직, 명예퇴직 후에 이 사업장을 오픈하는 이런 게 많이 그 변화 변동이 있게 됩니다. 변화 변동이 있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수생목으로 식신운이 있죠. 지장간에도 봉기가 식신이 있어요. 먹을 복이 풍성하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양 모든 게 양이지요. 이렇게 양으로 된 해는 다소 성급하게 됩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무리하게 가게를 오픈한다라든가 직장을 옮긴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성급함이 화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큰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기승전결 아주 계획을 잘 짜가지고 이민년에 오픈을 하거나 직장을 이직을 하거나 명예퇴직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좋습니다. 일단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적으로도 올해 신축년은 그야말로 새벽 1시 반에서 3시 반 축시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죠. 올해 신축년이. 물론 지금 코로나 4단계가 실시돼가지고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굉장히 고통스럽죠. 세계적으로도 3제고 대한민국 국가 3제고 개인까지도 3제나 마찬가지다. 어려운 난국입니다. 그런데 고생 끝 행복 시작. 내년 2월 4일 이민년 인월부터는 부군이 분명히 상승할 것이다. 왜냐? 저 이민이라고 하는 것은 주역 64개에서 지천태계지요. 지천태계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 양이 플러스가 3개가 있고 이 위에 음이 3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천태계, 아래가 튼튼히 받쳐주지요. 음을 양이 3개, 지천태, 하늘과 땅이 태평하다. 그래서 태평성대가 시작한다. 내년
그러니까 상승운으로 발복하는 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해자축 이 3년이 너무 힘들었죠.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어렵고 힘들었다. 예. 자, 이게 이제 크게 터닝 포인트. 내년부터 인묘진 완전히 해자축에서 크게 3년이 바뀌죠. 그래서 올해 신축년과 단순히 이민년만 봐서는 안 되고 해자축 3년과 그 다음에 사주를 볼 때는 인묘진 3년 이렇게 6년의 흐름을 넓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병화일번 보겠습니다. 병화일간에게 이민년은 어떻습니까? 자 수국화, 목생화 이렇게 되니까 평관과 편인이 되죠. 병화일간에게 임수는 평관, 인목은 편인이 되죠. 어떨까요? 자, 내년에 병화일간에는 편관, 편인은 흉신이라고 하죠. 길신과 흉신이 있는데 흉신운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예상치 못한 뜻밖의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병화일간에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흉신운일 때는 문서계약이라든가 편인, 이사갈 때 계약이라든가 등기부 등본이라든가 특히 문서를 다룰 때, 계약을 할 때 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편관과 편인운에는 건강, 특히 정화일반보다 병화일간은 건강검진이라든가 철저히 해야 됩니다. 위장이라든가 간이라든가 전립선이라든가 일단 병화일간은 내년에 건강검진을 철저히 받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게 이제 단식 판단으로 봤을 때 병화일간 전체를 봤을 때는 흉신운이니까 뜻밖의 예상치 못한 일, 이 중에서 70%는 부정적인 일, 30%는 긍정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반면에 정화일간은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 수국화, 정관운이 되지요. 그 다음에 목생화, 정인운이 되지요. 이렇게 되면 정화일간은 내년에 정관운과 정인운, 길신이지요. 발정, 길신운에는 예측 가능한 일이 일어납니다. 뜻밖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큰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 70%는 긍정적인 일, 30%는 부정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재물운은 어떨까요? 재물운, 일명 편재, 정재, 재성이라고 하죠. 병화일간에게 재물운은 A학점은 아니지만 장학금은 받을 수가 없지만 B학점 정도는 된다. 재물운이. 그 다음에 정화일간은 내년에 재물운이 좋습니다. 단식 판단을 했을 때 이러면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코인이라든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도 좋습니다. 단 병화일간은 주식을 투자할 때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안전주 위주로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아니면 현대차, SK 이 정도로 안전주 위주로. 그 다음에 정화일간은 테마주라든가 선물, 옵션, 해외 주식이라든가 다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도 좋습니다. 다음에 직업운으로 갑니다. 직장, 직업운. 병화, 정화, 일간 모두 직업운은 다소 불안합니다. 직업, 직장 갈등, 상사와의 갈등이라든가 사업장 이동이라든가 변경이라든가 다소 불리합니다. 시약점, 직업운, 평관, 정관의 동태가 내년에는 신유운성으로 봐도 그러고 여러 가지 신사를 적용을 해봐도 직업운은 불안하다. 물론 공무원이라든가 공기업, 대기업이라든가 탄탄한 직장에 있는 병화, 정화일간은 까딱없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전문직이라든가 전문직 중에서 약간 불안한 이런 쪽에는 직장 이동수가 많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배우자운으로 갑니다. 병화일간은 시약점 불리합니다. 배우자 이럴 때는 미리 예측을 하고 배우자 간에 어떤
불화나 갈등이 생기면 오래 끌지 말고 당일날 바로 서로서 양보하면서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정화일관은 배우자운에서 병화일관보다 조금 더 난 B약점 정도 준수합니다. 마지막으로 합격운이라든가 승진운이라든가 취업운이라든가 고3 입시생부터 대학원 취업준비생뿐만 아니라 공무원 준비생, 일반 기업의 직장의 성인들까지 합격은, 승진은, 취업은 이런 것은 병화일관은 대단히 좋습니다. 인성의 동태가 대단히 좋다라는 거지요. 인성, 병화일관에게 인성운이 아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정화일관은 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이나 공무원준비생이나 임용고시나 대체적으로 합격 확률이 병화에 비해서는 다소 떨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는 정화일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내가 합격운이나 취업운이 다소 불리하니까 여기에 맞게 조금 더 주의를 하고 노력을 해야 병화일관을 따라잡을 수가 있다. 예. 이게 단식 판단, 일관만 가지고 단식 판단했을 때 이와 같은 제 나름대로의 결과입니다. 나름대로 이제 일관별로 이렇게 흉신은 길신운에 따라서 이제 내년 운세를 예측하고 이렇게 평점으로 나타내는 것은 아마 제가 처음으로 이제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요. 자, 계속해서 그러면 병화, 정화, 일간 중에서도 월지가 중요합니다. 병정화 일간 중에서 만일에 본인이나 가족이 인묘진월에 출생했다. 이러면 다소 불리합니다. D약점. 왜? 인목, 이민년의 월지가 인묘진이다. 비경겁제가 되지요. 이렇게 되면 재물운이라든가 대체적으로 배우자운이라든가 인묘진월의 병화, 정화는 다소 불리합니다. 재물은 뿐만 아니라 여러. 그 다음에 사, 오, 미, 월. 이거는 C약점입니다. 인묘진보다 낫지만 왜냐하면 조후. 예를 들어서 병정화가 인월이면 금수가 용신이신인데 사오미는 뭡니까? 일단 구신이 되지요. 구신운. 예, 요거는 기신운이 되고. 그래서 사오미월생 같은 경우는 C약점 정도. 그리 좋지는 못합니다. 자, 병정화 일간 중에서 월지가 신유술월일생인 경우 B약점 괜찮습니다. 재물운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긍정적이다. 그리고 해자축월인 병정화 일간 고생 끝 행복 시작이죠. 왜? 올해까지 해자축 3년을 힘들게 왔지. 병정화 일간 중에서 해자축월생은 상당히 지금 해자축 3, 4년을 힘들게 왔다. 이분들은 내년부터 인목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인목이 오면 이 해자축의 물기운을 쭉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기 때문에 고생 끝 행복 시작 상승운입니다. 그래서 A약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병화일간과 정화일간 중에서 월지가 해자축월에 태어난 분은 내년에 좀 공격적으로 여러 면에서 과감하게 사업장 오픈이라든가 직장 이동이라든가 머뭇거리지 말고 서성거리지 말고 전진에 또 전진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이렇게 때를 알고 준비를 했다가 내년 2월 4일 입춘일로부터는 이제 실천에 옮기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제가 상담을 했던 지금 이제 내년 이민년 운세라든가 아니면 뭐 평생 대운의 흐름이라든가 사주원국의 특징이라든가 그 다음에 21년 올해부터 앞으로 22, 23, 24, 25 앞으로 몇 년간 운세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이것을 이제 사주실로 상담을 하는 분들이 부쩍 지금 늘고 있는데요. 자, 보게 되면 자, 임자년 정미월 병오일 개사시에 예를 들어서 이런 사주명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임자년이면 나이가 50이지요. 자, 50세 이걸 만약에 이제 뭐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는
있는데 남자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남자. 그러면 사주가 어떻습니까? 사주 원국을 보면 3초 안에 이걸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화가 하나, 둘, 셋, 네 개에다가 미월까지. 미월은 겉으로는 상관인데 실질적으로는 화, 비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불바다지요. 불바다. 다만 임자, 개수 관이 튼튼하지요. 신앙관항하다. 신앙관항하다. 병호도 양인이고 임자도 양인이고 정비는 관대지를 깔고 있죠. 자, 그러면 격국에서는 상관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오미 방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양인격, 걸록격의 버금갑니다. 그 정도로 기운이 굉장히 크지요. 그러면 이런 사주의 운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지금 월지가 미토 조열하지요. 그럼 물이 와야 됩니다. 그러면 대운과 세운에서 물이 용신이지요. 물, 수, 무, 관성이 용신이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목이 없지요. 수가 3개, 수가 3개, 화가 4개인데 목이 없어요. 수생목이 안 돼요. 그래야 수생목, 목생화. 그러면 목이 통간용신입니다. 목이 통간용신이고 그 다음에 조우용신은 수가 되지요. 수목 운의 발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1, 2, 3, 4, 5, 6, 7대운 대운의 흐름을 보면 지금 임자대운입니다. 50세니까 신유술, 해자축, 인묘진으로 가지요. 평생의 대운이. 그러면 신유는 괜찮은데 술토가 죽을 만큼 어렵지요. 술토가 죽을 만큼 어렵다. 경술대운. 왜 그렇습니까? 사오미 방국으로 이 조열한 사주에 술토가 오면 술미영, 오술아빠, 사술기문 굉장히 힘들지요. 28세에서 37세 사이에 산전수전 공중전을 거쳐야만 된다. 이 시기는 지내왔지요. 그래서 이제 38세부터 신의 대운부터 지금 임자 대운까지 완전히 상승으로 발복, 아스팔트를 달리고 있다. 자, 해자축 67세까지 해자축 청간까지 완전히 금수운으로 가기 때문에 금상첨화 굉장히 좋은 운이죠. 그 다음에 68세부터 갑인, 78세부터 을묘 괜찮습니다. 왜? 일단은 통간용신. 수화가 상쟁하고 있다. 수화 상쟁. 물과 물이 싸우고 있지요. 그런데 이 인목이 나무가 오면 싸움을 말려주지요. 이것을 통간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운, 힘든 대운은 28세부터 37 경술 대운은 병경충이라든가 지지까지 대단히 힘들었구나. 금방 할 수가 있죠. 자, 올해는 어떨까요? 올해 자, 신축. 자, 병신합수이기 때문에 신은 괜찮습니다. 축토는 어떻습니까? 부정적이지. 오미아파가 있는데 오미아파가 육합이지요. 축토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축오, 원진, 축미축으로 육해가 되지요. 육합이 깨져서 육해가 되면 어떻습니까? 배신수, 사기수, 손재수, 간재구설수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축토는 올해. 내년부터는 어떻습니까? 자, 내년부터는 이 사주에 오리지널 조우용신이 와서 조우를 해결해 주지요. 3년간 진토도 완전 사오미의 뜨거운 열기를 한 방에 해결해 주지요. 화치승용이요. 적천세에 보면 화치 조열한 사주는 용을 만나 용을 타라. 그러니까 조열한 사주는 진토운이 가장 좋습니다. 수보다도 더 좋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3년은 괜찮지요. 그 다음에 인목과 묘목도 대단히 좋습니다. 왜? 통간용신이기 때문에 수화상쟁을 말려주기 때문에 25년부터 이제 서서히 내리막길로 운이 하락을 합니다. 그런데 대운에서 이렇게 천군만마 용신운이 오게 되면 대운에서 충분한 물이 공급이 되면 세운에서 다소 불이 오더라도 이 산전수전 공중전을 거치지 않는다. 이것은 이미 지나갔다. 어려운 시절은 이미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 원국을 갖다가 개인별로 디테일하게 분석하면 개괄적인 내용과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통간용신이라든가
이 조우용신이라든가 억부용신에 따라서 합충형파에 따라서 개인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주고 원국과 대운과 세운은 한눈에 읽을 수 있어야 된다. 한눈에 읽을 수 있으려면 넓게 사주를 봐야 됩니다. 이민년의 큰 흐름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병화일간과 그 다음에 정화일간, 여기에 이제 2022년 이민년의 운세를 알려드렸는데요. 본인이 사주에 인목을 하나나 두 개쯤 깔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 사주에 아주 좋습니다. 인목을 깔고 있는 경우는 이 호랑이는 아주 영감도 좋고 감각도 좋고, 그래서 주로 정신적인 일을 하면 좋습니다. 인목이 사주에 있는 분들은 교육자라든가 어떤 상담가라든가 역술인이라든가 아니면 종교라든가 이런 쪽, 복지, 요양, 이렇게 정신적으로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활인업에 근무를 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인목이 있는 사람들은 박학다식하고 아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성공 욕망도 크고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 코로나 4단계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지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힘들고 어렵다면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자, 지금 힘든 분은 100일만 자기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가 100일 동안 오늘부터 되돌아보면서 반성의 기간을 100일, 뭐 100일 기도라든가 100일 축원이라든가 반성을 한 100일 정도 하고 점검을 해서 지금까지 앞으로 3년만 부족한 실력을 채우면서 3년만 꿋꿋이 버텨내면 제가 장담을 합니다. 누구든지 우뚝 다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어서 사주를 보고 싶은 사람, 그냥 사주 카페나 철학원이나 상담사를 찾아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터넷이나 아니면 블로그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카페를 검색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사주에 대해서 기초 공부를 알고 상담을 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야 상담가에게 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어렵고 답답하다고 사주 보고 뭐 개명하고 부족